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수강생분들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세금 개념부터 해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쫙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월이 오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매출과 수익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정말 중요해요. 왜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3분 동안 생각해 보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물건을 사실 때 영수증 내역을 보시면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실 거예요. 이 10%의 부가세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고 물건 금액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면세 품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 면세라고 명시되어 있는 일부 업종만 면세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세 품목은 쉽게 말해서 기초 생활 필수품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하는 농수축산물, 신선식품들 같이 이런 걸 판매하는 사업자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가세 품목은 이 면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당이 돼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번에 처음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세금 신고를 잘못하셨다가 자칫하다가 저희가 실제로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세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온라인 사업자시라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세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이 두 가지만 필수로 아시면 되는데요. 원천세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거는 초보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혼자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신 적이 없다 라면 부가세와 종소세만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부가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말 그대로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원재료에 새롭게 더해지는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그 상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어떤 서비스와 용료과 같은 부가가치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물건을 사실 때 영수증 내역을 보시면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실 거예요. 이 10%의 부가세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고 물건 금액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매입을 위해 구매도 하잖아요. 물건을 팔 때 매출액에 대해서 10%를 소비자로부터 받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건을 매입하는 시점에도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물건 가격에 10%를 줘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내야 될 부가세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 10%를 뺀 금액이 우리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순수하게 번 돈에서 일반 과세자는 10%, 간이 과세자는 1%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가 있는데요. 일명 종소세라고 하죠. 종합소득세는 부가세 납부액을 제외한 순매출에서 매입이나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모든 것들을 빼고 그 남은 순이 저희가 순수하게 번 돈에 대해서 최소 6%에서 45%의 세율로 부과가 되는 세금이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024년도 세율은 여기 이미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처리라든지 다른 여러 절세 방법으로 이런 과세 표준을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농산물은 면세라고 말씀 주셨는데 면세 품목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 과세 품목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또 면세 품목을 팔게 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하시면 부가세를 낸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면세 품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 면세라고 명시되어 있는 일부 업종만 면세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세 품목은 쉽게 말해서 기초 생활 필수품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하는 농수축산물, 신선식품들 같이 이런 걸 판매하는 사업자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가세 품목은 이 면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면세 품목은 이쪽에서도 가공되지 않는 그대로의 상태여야지만 면세로 취급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약간 손질된 거라든지 냉동, 건조, 수입 이쪽까지도 다 면세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염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첨가물이 들어갔다면 이건 일반 식품으로 구분이 돼서 과세로 보셔야 돼요. 재밌는 예시로 제 수강생분 중 어떤 분이 그럼 홍어같이 삭힌 거는 면세냐고 그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뭔가가 첨가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삭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면세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 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준비해야 할 사항은 뭔가요? 부가세의 경우에는요.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회,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공통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 달이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 과세자는 7월에 한 번 더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가세는 모든 셀러분들이 빨리 준비하셔서 신고해 주셔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이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2024년도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 달에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신고 기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 5월, 그리고 7월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낼 때 합법적인 선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세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격 증빙을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매입을 공제받을 수 있기 위해서 받는 증빙 서류들을 적격 증빙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매입을 잡고 받은 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이 4가지가 적격 증빙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그럼 당연히 현금 영수증을 하실 건가요? 물어보죠. 여기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2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지출증빙용은요. 사업자가 부가세를 덜기 위해서 사업 용도로 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발급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시는 거는 연말정산 하실 때, 직장인이나 일반 납세자들이 할 때 말 그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용도니까 사업자이신 분들은 꼭 지출증빙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등록을 해두시면 그냥 자동으로 사용 내역이 등록이 돼서 공제, 불공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시고 수시로 공제 내역도 봐주시면 세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절세의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세금을 신고 기간 안에 정확히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폐업을 했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폐업을 하셨거나 매출이 빵원이다. 매출이 없는데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단 100원이라도 발생하셨더라도 꼭 무조건 다 신고하셔야 돼요. 어차피 1년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거나 안 나오더라도 꼭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1년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 과세자로서의 기준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면제받으실 수 있어요. 부가세를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실수했거나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내가 세금을 덜 냈다, 아니면 실수로 뭔가 공제를 더 했다든지 매출을 누락을 시켜서 신고에 실수가 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절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산세를 더 내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수정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다행히도 가산세 감면을 조금 해줘요. 그리고 이건 조금 슬픈 얘기지만 폐업 신고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세금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고는 꼭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게 되시는 불이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가세에 대한 세액이 증가하고요.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신고까지 안 하셨다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되니까 신고는 꼭 해주세요. 두 번째,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매입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적자가 나서 사업을 접게 되신 경우라도 소득세는 꼭 발생을 하고요. 심지어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주세요. 세 번째, 이런 세금을 내지 않으시면 새로운 사업자를 발급받으실 수 없어요. 네 번째, 그리고 본인 명의로 무언가 재산이 취득되었을 때, 그러니까 집이나 차를 사던 그런 경우에는 압류당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이런 불이익과 세금 폭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적게 나오든 폐업을 하셨든 매출이 아예 안 나오던 세금 신고는 무조건 꼭 하셔야 됩니다. 세금 납부가 늦거나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늦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납부 기간에 꼭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납부를 좀 안 하시거나 늦어지는 경우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매일매일 붙어서 하루에 0.02%씩 붙습니다. 그래서 미신고도 무섭지만 실컷 신고 다 하시고 납부를 하시지 않는 경우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잘 챙겨주세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 사업자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려요. 세금 참 어렵죠. 저도 할 때마다 매번 공부하고 배우거든요. 그래도 이거 2가지만 딱 기억해주세요. 부가세, 종소세. 이게 당연한 말이긴 한데 세금을 잘못 신고하시거나 납부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외에도 가산세를 납부하시는 대표님들을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팁이라면 전 매출액의 한 10% 정도는 세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돈을 떼두고 있어요. 원래 세금이 1년 동안 낼 거를 한꺼번에 내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내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에 그냥 돈이 있으면 비축하지 않고 내 돈인 줄 알고 막 썼다가 나중에 세금 낼 때는 세금 낼 돈이 없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금은 항상 신고 기간만 잘 지켜서 납부도 제때 해주시고 신고 자료들도 미리 잘 준비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세금 폭탄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